어린이 재활병원에 택배 한 건당 100원씩 매일 모아 기부하는 30대 택배기사. 자신의 담당 구역이기도 한 병원에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데, 날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배달하고 있는 택배기사 강선우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매일 행복을 배달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볼까요? 자, 강선우 씨고요. 나이는 35세입니다. 30대 중반,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선행의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분이 지난해 초까지는 기업의 이 회계 업무를 보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퇴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8월경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새로운 직종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택배기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택배기사 일을 한 3개월 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해 11월에 택배 구역이 바뀌었는데 마포구에 있는 이 푸르메 재단에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택배 장소가 된 거예요. 가서 아픈 아이들을 보고 첫날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배달하는 택배 한 건당 100원씩을 기부하리라. 그래서 지금 택배 건은 매일 다르지 않겠습니까? 택배 한 건당 100원씩 하는 그 기부, 매일 기부, 하루의 일과 마무리를 기부로 하는 일을 4개월째 빠지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한 건당, 택배 한 건당 이렇게 기부한다는 거, 자기 일을 하면서 기부를 하는 어떤 기부 천사라고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분하고 강선우 씨하고 재단하고는 어떤 인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좀 인연이 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비로소 그쪽으로 택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재단과 인연을 맺은 건 한 5년 전이었던 거예요. 이 잠깐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건장해 보이시잖아요. 이 재단에서 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출전 비용 전체를 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쓴다고 하니까, 아니 뭐 운동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좋은 일도 한다니까 이미 그때 이런 일을 자기가 5년 뒤에 이곳에 일을 하러 가려고 상상도 못한 채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출전할 때 인연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인연이 맺어지게 됐는데, 이 강선우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재활병원을 이제 방문한 후에 매일 입금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직접 목소리 듣고 올까요? 일요일 빼고 지금 2월이니까 4개월째 거의 매일 하고 있죠. 11월 1일 날 처음 이제 병원에 배송을 가게 됐는데요. 그 1층에서 아이들이 되게 해맑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보통의 병원들은 약간 우중충하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 병원은 어린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아도 뭐 제지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게 색다르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배송하는 김에 재활병원이기도 하고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택배다 보니까 그날에 택배 한 개당 100원씩 기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배송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거긴 한데, 그에 따라서 이제 기부하는 금액도 커지니까 더 기분이 좋긴 하죠. 지금 보면은 아이들 이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배송하게 된 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기부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 결심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달을 배정받은 그 날짜가 작년 11월 1일이라고 그래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넥센 어린이 재활병원하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상가,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동일 구간 내 섹터를 맡아가지고 배송을 하신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맑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들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개당, 택배 한 개당 이제 100원씩 한다 그러니까 이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100개면 100원 곱하기 100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배송 끝나고 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기부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는 걸로 하루에 일과를 끝내니까 이분으로서는 굉장히 이 보람이 있는 그런 기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택배 보지만 택배비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택배비에 비해서 100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네, 엄청 큰 돈이라고 합니다. 물건 이제 하나 배송을 할 때마다 택배 기사님이 받는 게 한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그 사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건 우리가 전체 내지만 택배 기사에게 가는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네, 실제는 뭐 그보다 더 적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기사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러네요. 다 기사님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뭐 500원에서 4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건마다 100원씩 이렇게 기부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지금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1,000원, 어떨 때는 1,500원.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그 물량이 많은 금액에 따라서 또 기부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앞서 이제 저희 영상에서 그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은 것처럼 물량이 많으면 기사님도 많이 보니까 좋지만 또 동시에 기부를 또 많이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으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00몇백 원까지 하게 되는 네. 거고 적은 날은 300원까지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꾸준하게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가장 그래도 뜻깊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첫날입니다. 네. 기부한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그 뜻깊은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 보통 왜 기부하면 자동이체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분은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입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강선우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게 있지만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그날 이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면 기부를 한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제 데워져 버린다라는 게 있는데 그냥 기부금 빠져나가겠지 이런 기분인데 제가 그날 이렇게 기부를 하니까 좀 더 능동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루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약간의 뿌듯함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죠. 느끼면서 마무리하고 기부라는 게 처음 시작하고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 후원금, 기부금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 인생의 한 축인 것 같아요.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같이 갈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부는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어렵다고 네, 하는데 네.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꾸준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하루에 3개 배달하면 300원. 예. 하루에 한 30개가 이 택배가 네. 몰리면 이제 3,000원. 예. 평균 한 1,000원 잡아보면요. 한 달에 이제 주말, 토일 빼고 20일을 배달해서 그러네요. 매일 기부하면 2만 원 꼴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기부를 누가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저 말, 한 달에 10,000원, 2만 원이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과 이걸 20일로 쪼개서 매일 스스로 몇백 원, 몇천 원씩 입금하는 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예. 이분 아까 철인 3종 경기했다고 하니까 기부 천사가 아니고 예. 이 기부 철인입니다. 예. 꾸준한 기부에서는 국내 최고 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철인이라는 게 뭐 철학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깨어있는 사람을 보통 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철인 3종경기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강철. 세상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분 얘기 들어보면 저는 뭐 어떤 일 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깜빡할 수 있는데 있죠. 깜빡하는 걸 스스로 경계하게끔 자기가 만들어 놨군요. 네, 원칙을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철인도 깜빡깜빡하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이상 이렇게 입금을 하신다고 네. 해요. 혹시 내 까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셨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입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부를 한다라는 거 스스로 나에게 약속과 더불어서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대학교 때는 헌혈을 30번 이상을 해서 그것도 예. 은장검사도 받았고요. 또 신기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처음 해외 아동도 2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처음 후원하게 된 계기가 회사 입사해서 수습을 끝낸 날 그 기념으로 보통 수습 끝나면 술 먹으러 가잖아요. 회사 입사 끝내서 수습 끝낸 기념으로 회원 아동을 한 명을 후원을 시작을 했고요. 진급할 때 또 그 기념으로 한 명을 더 후원해서 지금 2명을 또 꾸준히 후원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참 대단하신 그 분이에요. 사진에 보니까 철인 3종 경기하는 모습과 또 이제 택배하는 모습도 보는데 순박하니 아주 성실해 보이는 그 모습이 따뜻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 해외 아동들에게도 후원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그대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들에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 끝날 때 기념으로 했더니 아동들이 편지도 보내주고 사연도 보내주고 또 그 얘기를 또 집안에 했더니
부모님들도 동참하셔서 그 가족은 지금 한 3명, 4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몸이 배어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니까 가족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어머니도 이런 네. 해외 봉사라고 할까 해외 네. 기부 활동에 이제 동참하게 됐고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강선우 씨가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것을 유지하겠다라고 좀 뜻을 밝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네.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작을 하는 것보다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최영일 평론가님처럼 좀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예. 저게 그 지키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은 뜻깊은 일이 자기 자신 그 신변에 있으면 꼭 그 후원을 하나씩 하시네요. 뜻깊은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뿌듯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마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부로 하는 거고 철인 3종 경기를 저렇게 했다라는 네. 것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배도 안 나오고 배가 운동했다라는 나옵니까? 아니 좀 이게 나태해지면 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 모습 보니까 택배 기사로서 성실히 했고 마지막을 뿌듯함으로써 그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 이분께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 이 소식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